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MD 문덕입니다. 자, 여러분 2016년 드디어 MD 그래머가 새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자, 더욱더 아주 참신하고 말이죠. 아주 세련된 모습으로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정말 필요한 내용들만 압축하여 여러분께 선보일까 합니다. 자, 오늘 일단 뒤에 보시면 MD 보카 33,000과 그 다음에 MD 그래머 같이 나와 있죠. 자, 정말 어울리지 않습니까? 네, 아주 디자인도 정말 어울리는데 말이죠. 이게 어휘고 이게 이제 문법인데 저는 가끔 학생들이 저한테 쌤, 어휘를 잘할 수 있는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할 때 바로 문어라고 말을 합니다. 자, 문어. 에? 문어? 설마 문덕도 뭐야? 자, 선생님 저 문어 되게 싫어요. 문어 알러지세요 이러지 말고 여기 문어는 문법하고 바로 이 그래머하고 그 다음에 어휘. 영어 학습에 정말 두 가지 쌍두마차 되겠어요. 두 바퀴예요. 바퀴 하나로 차가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바퀴가 바로 문법과 어휘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같이 세워놓은 거라고요. 여러분이 어휘를 정말 많이 알아요. 다 외운 거야 정말. 거의 문덕과 동급으로 그냥 워킹 딕셔너리야 라고 할 때, 그러나 문법을 모른다면 어때요? 문장을 만들 수 없고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거꾸로 문법은 잘 아는 거야. 잘 아는데 아는 어휘가 없네. 아는 어휘가 없어. 그럼 어때요? 제가 이런 말을 하죠. 어이가 없네. 자, 지금 뭘 따라 하신 겁니까? 자, 좌우지간.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확실히 안다면 정말 영어를 튼튼히 잘할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역시 MD 그래머인데요. 여기 영문법 필살찍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MD 그래머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제목이 말을 해주는데 시험에 나오는 핵심적인 필살찍기를 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그 다음에 편입, 토플, 토익, 탭스, SAT까지 거의 모든 분야의 시험에 아주 최적의 실제 문제들도 기출화 시켰고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말이죠. 자, 우선 그렇다면 이 책의 특징에 대해서 좀 이따 우리 공저자분이신 이현수 선생님께서 따로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저는 말이죠, 오늘 여러분께 이 그래머 학습에 대해서 어떤 점에서 필요한가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자, 우선 첫 번째는 이 필살찍기라는 말이 드러내듯 뭐죠? 그렇습니다. 영어 시험. 시험에 문법이 나온다는 거야. 자, 벌써 수능에서부터 그리고 모든 공무원이나 이런 또 편입이나 이런 문제, 문법 문제가 나오죠. 이걸 잘 대비하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Prepare for your exam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자, 그리고 이 책은 특히 그런 정도로 아주 실용적으로 여러분이 혹시 그럼 실용적이라면 포인트만 너무 나오면 이론이 안 잡히는 거 아닌가요? 신기하게도 포인트 위주로 정리되어 있는데 이론이 탁탁탁탁 잡히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쌤 그렇다면 저는 사실 수업 영어를 공부하려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사실 꼭 SAT라든가 이렇게 문법 문제처럼 바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경우면 필요 없나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문법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 그래머라는 말이 그래머 할 때 그램이라는 어원 아십니까? 그램 할 때 어원이 설마 그램이 5g, 10g? 에이, 왜 그램마? 자, 이게 그 그램이 아닙니다. 그램이라는 거는 자, 어원을 드리면 여러분 write. 이게 의외로 쓰다라는 어원이에요. 아셨나요? 그래요? 그래머가 문법 되게 고리타분한 물론 룰 아니에요? 원래 그래머의 원래는 여러분이 writing을 하기 위해서 사실 how to write이에요. 문법은 how to write. 오케이? 여러분이 어떻게 how to make up an English sentence. 영어 문장 어떻게 만들 것이냐. 아시겠습니까? How to write in English. 영어로 어떻게 쓸까예요. 그게 그래머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큰 문제인 게 사실은 가끔 적은 내부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문법 교육을 강조해서 문제야. 그러다가 중고등학교 문법 교육이 오히려 너무 없어진 느낌. 문법이 고리타분한 게 쓰는 법이라고요. 결국 성인 되어서 다시 하는 걸 계속 보고 있습니다. 결국 하게 돼.
문법이 아니라 말하기지. 말하기도 그래머라니까. 왜요? 자, 당장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 고리타분한 아카데미 잉글리시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친구한테, 너 오늘 슬퍼 보여. 말하고 싶습니다. 슬퍼 보인다. 자, 한번 해보시죠. 너 슬퍼 보여. 너 왜 이렇게 오늘 슬퍼 보이니? Today, 너 슬퍼 보인다. 보인다면, 보이다? 보이다. 보다는 look. 보이다이니까, 수동태 같은데? You are looked. 응? 자, 보이니까, you are looked. 그 다음에, you are looked. 슬프게, 슬퍼 보여. 슬프게. 부사 같은데? 슬프게. 슬픈 형용사. sad. 슬프게 부사. sadly.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탁. You are looked sadly. 딱. 응?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예요. 슬퍼 보여. 그래서 커피 한 잔 딱 뽑아서,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 응? Hey. 응? You are looked sadly. 이런 식으로. You are looked sadly. 라고 위로를 하면, 탁 째려보며. 내 위로는 됐고, 너 영어 좀 위로 좀 해라. 영어가 그게 뭐니? 너무 슬프구나. 자, 여러분, 틀린 문장이에요. 물론 시험에도 나오는 표현인데 충분히 우리가 말로 할 수 있는. 이거 어떻게 할 건데요? 자, 잘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보면 당연히 우리 이형식 자동사에 대한 문법상이 나오지요. look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말은 보이다인데 실제 불완전 자동사로서 이게 자동사는 수동태가 없습니다. 타동사부터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건 잘못됐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응? 이거는 바로 look to가 돼야 돼요. 그냥 look. 오케이? 수동태 안 되는. 자동사 수동태 없다고. 그 다음에 이게 슬프게인데 불완전 자동사는 뒤에 형용사가 보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you look sad로 끝나는 거지. 이게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You look sad. 자, 그러면 어때요? 상대방 고맙다고 얼마나 고마워하겠어. 위로하니. 자, 바로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나는 그녀가 춤을 추는 걸 보았습니다. 라는 말 하고 싶어. 이 정도 역시 아카데믹한 표현 아니에요. 자, I saw. 어때요? 나는 그녀를 보았다. 그녀가 춤을 추는 걸. 그래서 I saw her dancing. 예전에 노래도 있는데 I saw you dancing. 이렇게. 자, 이 dancing 대신에 dance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얼마든지 I saw her dancing, I saw her dance. 자, 이 정도 그죠? 구어적인 표현이에요. 얼마든 할 수 있는. 자, 이럴 때 바로 문법상이 나오지요. C라는 미국 사람들은 지각동사일 때 목적어, 그리고 목적보호 자리에 ing나 원형을 쓴다. 라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표현이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writing이라는 게 글로 전달되는, 글로 될 때 writing. 그리고 말로, 입으로 하면, speaking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문법에 대해서 편견을 깨세요. 문법은 문제 풀기, 정답을 맞추게 하는 것이다. 왜 도대체? 절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 책은 절대로, 무슨 문제의 점수를 맞추기 위한, 사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건 기본으로 하는 거고, 내가, 이렇게 써야 한다. 룰을 배우는 그런 거다. 그렇다면, 이런 용도로 이 책을 볼 때는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공부를 할 때 예문들 있죠, 예문. 예문을 볼 때 자꾸, 한글로 이런 표현을 영어로 할 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군. 자꾸 writing이나 speaking의 관점으로 그 예문을 보시면 돼요. 그럼 아주 재미있는 그래머 공부가 될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그래머가 절대 수업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공부다라는 점을 여러분께 강조하면서 오늘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이현수 쌤, 아주 우리 김영편입학원에서 문법을 강의하고 계신 아주 문법의 대가이십니다. 우리 이현수 쌤께 MD 그라머의 좀 더 구체적인 또 소개를 부탁할까 합니다. 자, 여러분 MD 그라머와 함께 문법을 확실히 잡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는 이현수라는 사람이고요. 네, 문덕쌤하고 함께 MD 그래머라는 책을 지은 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혹시 MD 그래머를 지금 여러분들 갖고 계신가요? 예, 갖고 계시다면 안에 양력을 보시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간략하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아직 그 책을 안 갖고 계신 분들, MD 그래머가 어떤 책이냐를 알고 싶으셔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드리면, 제가 이렇게 모습을 봐서는 뭐 가르치는 사람 같지 않죠. 예. 저도 사실은 뭐 한 200% 동의하는 바입니다. 예. 혹시 이렇게 길 지나다니다가 저하고 이렇게 우연히 마주치시면, 제가 글쎄요, 이렇게 뭐 가르치는 사람이라고는 여러분들이 전혀 상상을 못할 만한 그런 조금 외적인 모습을 갖고 있지 않나 싶은데, 나름대로 오늘은 제가 사실은 좀 얌전하게 입은 거예요. 예. 제가 사실은 학원에 갈 때는 이렇게 양복을 입고 가는데, 양복을 입을 때도, 제가 사실 안에 그 셔츠를 단추를 한 2개 정도 풀고 갑니다. 예. 2개는 풀려 있고, 지금도 제가 목걸이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 셔츠 그 풀린 사이로 목걸이가 이렇게 보이도록 양복은 입었을 때 넥타이가 아니라 목걸이가 보이는 그런 식으로 입고 다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학원에서도 첫 시간에 제가 그 제 이미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왜냐하면 앞에 앉은 학생이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맨 처음 본 학생이 빤히 쳐다보면서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예. 저 사람 과연 가르치는 사람 맞나? 예. 저 사람한테 배우는 것이 안전할 것인가? 이런 눈빛을 보이는 학생들이 간혹 있어가지고 제가 학원에서도 첫 시간에 내가 어떤 사람이고 제가 경력사항이 어떻고 뭐 그런 얘기를 사실은 좀 하거든요.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그 지금 현재 21년 동안 학원 강의를 하고 있고요. 제가 원래 이제 그 처음에 다녔던 대학이 영문과입니다. 예. 저도 사실은 편입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문방송학과로 편입을 한 사람인데, 맨 처음에 이제 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하던 그때 당시에 영문학이다 보니까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아르바이트 삼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동네 조그만 학원에서 강의를 시작해가지고, 그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랜 기간 동안 이어져가지고 지금 21년째 학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뭐 성인들 할 거 없이 다양한 계층들을 지금까지 가르쳐 왔고요. 14년 전부터는 우리나라가 2002년도 월드컵이 한창일 때, 그때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김영편입학원이라는 곳에서 문법을 특히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지금 뭐 장황한 소개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요. 가장 핵심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가 특히 14년 동안은 문법을 특히 전문적으로 가르쳐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입학원은 문법, 독해, 논리, 어휘 이렇게 과목별로 나뉘어져 가지고요. 선생님들이 딱딱 자기 분야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저는 특히 문법으로 특화가 돼가지고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14년 동안 죽으라고 사실은 문법 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학원에서 그 에피소드가, 제가 이렇게 사무실에 그 혼자 앉아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학생이 책을 들고 사무실 입구에서 쭈뼛쭈뼛 하면서 이걸 들어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학생이 망설이다가 사무실에 저 혼자 있으니까 어쨌든 저한테 오잖아요. 근데 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 선생님, 이거 저기 독해인데 가능하시겠어요? 선생님, 독해인데 가능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듣기에 따라서는 그죠. 선생님, 이거 독해인데 선생님 문법 선생님인데 독해가 이게 과연 가능하시겠습니까? 가능합니다. 제가 단어도 좀 알고요. 독해도 좀 하고요. 문법 당연히 잘하고요. 심지어 말도 좀 하거든요. 저 영어 선생인데 워낙에 김영학원에서는 문법으로 특화가 돼 있다 보니까 학생들 이미지 속에는 제가 문법 전문 선생님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 학생은 선생님 과연 독해가 가능할까? 뭐 이런 느낌으로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자, 저는요. 그러니까 14년 동안 문법만 이렇게 전문적으로 강의를 해오면서 나름대로 제가 쌓아온 여러 가지 노하우들, 그야말로 문법이라는 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잖아요. 그죠? 문장의 옳고 그름. 문장 하나하나를 분석하는 그 어떤 부분, 옳고 그르고를 따지는 그런 어떤 부분, 그런 부분을 계속 전문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어떤 시험을 여러분들이 대비하시건, 뭐 토익이 됐건 탭스가 됐건 편입이 됐건 공무원이 됐건 하다못해 수능이 됐건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을 대비를 하시건 문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이 책에 집약되어 있거든요. 이 책 한 권 속에요. 진짜 어떤 영어 시험에라도 다 통할 수 있는 그런 영문법의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4년 동안이나 그런 얘기들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저도요, 초창기 때는 내가 어떻게 강의를 했었더라? 예. 혹시 초기 때는 나도 좀 엉뚱한 얘기를 하지 않았었던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예. 근데 그런 것들마저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자가수정을 좀 해오지 않았을까요? 그죠? 어떤 분야가 됐건 똑같은 일을 10년 이상씩 그렇게 해왔다면 뭐 어느 정도 자기만의 노하우는 있지 않겠습니까? 예. 자, 보이는 모습은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법 부분만큼은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뭐 제 소개는 이 정도 하고요. 예, 혹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곳이 됐건 아니면 뭐 다른 곳이 됐건 뭐 저하고 인연을 맺으신다면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수 있는 얘기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나머지 시간은 제가 이 MD 그래머라는 책에 대해서 특징을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컨텐츠인데요. 예, 책의 순서입니다. 제일 먼저 에피타이저라고 돼 있고 챕터 1부터 시작해서 챕터 17까지 가고요. 자, 여러분들 조금 잘 안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1강부터 17강까지 가고 맨 마지막에 아펜딕스 부록이라고 해서 전치사 용례 정리까지 가는데요. 사실 이 1강부터 17강까지 순서는 여타 책들하고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영문법 책들이 갖고 있는 순서, 오형식, 시제, 수동태, 조동사, 가정법, 뭐 부정사, 동명사, 분사, 뭐 관계사, 접속사, 뭐 이런 식으로 제 책도 요 기본적인 전체 순서는 여타 책들과 그렇게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살펴보시게 되면 제 책만의 특징이 뭔가 보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조금 자세히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일단 전체적인 맥락만 조금 보시고요. 제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여드릴 거거든요. 제일 먼저 여기 포인트 1이라고 번호 보이시죠? 자, 별표 보이시죠? 자, 여기 개념 정리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밑에 예문들이 쭉 나오고요. 자, 오른쪽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 그 다음에 여기 대표 예제라고 되어 있는 거고 문제 해결의 키, 그 다음 밑에 보면 실전 예제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일단 제 책은 기본적으로 양쪽 체제입니다. MD 그래머는 기본적으로 양쪽 체제예요. 자, 개념이 있고 예문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대표 예제, 그 다음 실전 예제, 기본적으로 양쪽 페이지 포인트마다. 예. 근데 조금 포인트가 내용이 긴 것들은 4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1, 2, 3페이지에 개념과 예문이 있고 4페이지째 마찬가지로 이렇게 문제가 있거든요. 자,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하나하나씩. 자, MD 그래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컨텐츠에서는 제가 1강부터 17강까지 여타 문법 책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순서라고 말씀드렸는데 1강부터 17강 이렇게 강은 달라집니다만 포인트 번호는 계속 이어집니다. 1번부터 144번까지 가요. 자, 여러분, 영문법을 저는 여러분들이 144까지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문덕쌤이 혹시 이런 농담 하셨나요? 144가지? 예, 예, 죄송합니다. 144가지의 문법 사항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저는 어떤 시험이든 문법 때문에 고생할 일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포인트 1번부터 시작해서 144번까지 1강부터 17강까지를 딱딱딱딱 끊어지는 느낌이 들게끔 분류를 쫙 해놨어요. 그래서 1번 포인트가 일단 일형식이라는 거고요. 자, 별표 한 개 보이시죠? 포인트마다 별표가 되어 있습니다. 별표는 없는 것부터 시작해서 1개, 2개, 3개. 자, 당연히 별표 3개짜리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럼 별표 3개는 아무 때나 쳤겠습니까? 예, 아무 근거도 없이 별표 3개를 치지는 않았겠죠. 각종 영어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문법 사항들에 별표 3개를 부여해놨어. 일단 지금 제가 시범적으로 보여드리는 포인트 1은 별표는 일단 1개짜리입니다. 자, 개념 정리가 있습니다. 개념 정리. 그야말로 요 포인트는 요런 개념을 일단 알고 가야 한다. 뭐 예를 들어 일형식 같으면 주어 동사만으로 완벽한 의미 전달이 이루어져서 목적어와 보호가 필요 없는 완전 자동사. 요게 일형식 문장이다. 뭐 예문도 설명이 딱 나와 있고요. 예, 예. 그 다음에 또 밑에 보면 조금씩 달라지는 얘기들. 그렇다고 일형식 문장이 짧기만 한 것은 아니다. 주어 동사만 있으면 된다. 아, 문장 짧겠다. 근데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동사 목적어 보어, 주어동사 목적어 보어를 빼고 나면 항상 수식어구, 형용사 성격, 부사 성격을 생각해야 한다. 일형식은 주어동사인데 무조건 주어동사가 아니라 수식어구 같은 것도 생각해야 한다. 자, 기본적인 문장 보여줬고 약간 말이 달라지면 또 약간 말이 달라진 거에 대한 예문도 보여주고 있죠. 자, 이 개념 정리 부분은 그야말로 이 포인트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를 갖다가 말로 풀어서 보여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읽어 나가시면서 아, 일형식은 저런 거구나. 자, 어느 정도 개념 파악이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서 요 책을 공부하실 때는 이런 순서로 공부해라 라는 의도로 제가 지금 이렇게 순서를 보여드리는 건데 아까 왼쪽이 개념 정리 예문이 있었고 오른쪽이 이런 문제가 나온다라 그랬죠? 자, 여러분들이 실제로 공부하실 때 개념 정리 부분을 잘 읽어보셨으면 오히려 이런 문제가 나온다 쪽을 오시면 대표 예제라고 돼 있고 바로 밑에 문제 해결의 키라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키. 그러니까 아까 읽었던 그 개념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풀어라. 일형식 동사가 확실하다면 그 동사와 직접 연결되는 수식어구는 부사 성격이어야 한다. 자, 일형식이 아까 뭐라 그랬어? 주어동사, 주어동사, 주어동사. 자, 주어동사에서 마침표 찍을 수도 있는 게 일형식이죠. 자, 근데 수식어구가 얼마든지 붙어 들어갈 수 있죠. 자, 여러분 동사 수식하는 수식어구 누굽니까? 부사죠. 그러면 주어 동사만으로도 문장이 끊어질 수 있는데 만약에 동사 뒤에 뭐가 있다. 동사하고 연결되는 뭔가가 있다. 뭐일 수밖에 없다? 동사하고 연결되니까 부사일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를 뭘 내느냐면 일형식 동사 다음에 단독 형용사를 씁니다. 일형식 동사 뒤에 봤더니 형용사밖에 없어. 그럼 그건 틀리는 거죠. 왜냐? 동사하고 직결되는 수식어가 부사인데 왜 거기다 형용사를 쓰냐? 부사로 고쳐라. 자, 일형식의 개념이 어떤 것이다를 왼쪽 페이지에서 봤죠? 자, 오른쪽 페이지 와서 문제 해결의 키에서 아까 얘기한 개념은 이렇게 문제가 나올 거다. 그리고 그야말로 대표 예제에서 딱 요게 적용되는 문제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를 보시면 좋으냐? 다시 왼쪽 페이지 가서 개념 정리 밑에 뭐가 있느냐면 예문들이 있습니다. 예문들이. 자, 이해되셨죠? 일형식 동사는 주어 동사만 있으면 되는데 동사 뒤에 뭐가 붙어 있다면 동사하고 직결되는 부사 성격. 그래서 그 자리에다 형용사를 쓰지 마라. 이해되셨죠? 자, 근데 시험 문제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면 그 문제를 풀려면 일형식 동사를 알아봐야 되잖아. 여기에 주요 일형식 동사가 이렇게 쫙 정리가 돼 있는데 여러분 이게 영어의 일형식 동사의 전부는 아닙니다. 예. 영어의 일형식 동사가 아무리 못해도 한 몇백 개쯤은 될지도 모르는데 그럼 우리가 그 몇백 개를 다 외울 수 있느냐? 미국 사람도 다 모르는 걸 우리가 알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실려있는 주요 일형식 동사의 근거는 뭡니까? 시험에 나올 만한 아까 얘기한 원리로 시험에 실제로 나올 만한 그야말로 대표 일형식 동사들이 이렇게 쫙쫙쫙쫙 정리가 돼 있어요. 자, 그리고 2번 타이틀을 보시면 의미에 주의해야 하는 일형식 동사. 그야말로 대표 일형식이 이런 거고 조금 조심해서 봐야 되는 일형식 동사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예. 그러니까 자세하게 풍부한 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개념을 이런 예문들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게끔 제가 풍부한 예문들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요 정도까지 한 다음에는 이제 어디로 가시면 되느냐? 실전 예제 풀면 돼요. 예. 대표 예제하고 맥락이 비슷한 그런 실전 예제들. 자, 하필이면 제가 이제 표준으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게 포인트 1번인데 지금 포인트 1번 같은 경우는 사실 뒤에 아무것도 안 붙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책을 사셔가지고 나머지 포인트들을 보시면 어떤 포인트들은 문제마다 몇 년도 편입 문제, 뭐 몇 년도 경찰 공무원 문제, 뭐 몇 년도 국가직 공무원 문제. 자, 요 책에는요. 편입과 공무원 그리고 토익이나 탭스의 가장 최근 연도의 기출문제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하필이면 여기는 없는데, 포인트 1번은 없는데, 다른 포인트들은 실전 예제가 한 5문제, 6문제, 7문제, 포인트마다 대여섯 문제 이상씩의 실전 문제가 다른 포인트들에는 실려 있거든요. 그리고 그 문제들의 대부분이
편입이나 공무원이나 토익이나 탭스의 가장 최근 연도 기출문제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요 단이라는 건데, 요 단이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요 포인트의 내용에서 뭔가 조금 보충할 만한 사항, 요 포인트 내용에 대해서 알아두면 좋을 만한 약간 대비되는 얘기, 그런 것들까지 여기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 요런 것들까지, 요 단에 해당되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문법의 왕이 될 수 있어요. 예. 자, 제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맨 처음에 이제 양쪽 페이지 체제라고 말씀드렸죠. 요렇게 개념 정리, 예문들, 자, 이런 문제가 나온다. 대표 예제, 실전 예제, 그죠? 자, 공부하실 때 일단 개념 정리 읽어보시고, 자, 문제 해결의 키가 있고요. 대표 예제가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외울 거리들이 있는 겁니다. 외울 거리들. 자, 그리고 실전 예제 풀어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조금 추가적으로 비교될 만한, 보충될 만한 그런 내용들까지. 네. 일단 1강부터 17강까지의 순서는 여타 문법책들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네, 포인트 1번부터 포인트 144번까지 기본 양쪽 페이지, 길면 4페이지 체제, 네, 뭔가 여러분들이 개념, 외울 거리들, 또 문제가 어떻게 나온다, 이런 것들 딱딱딱딱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예, 제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 요런 내용은, 요 원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렇게 끊어지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예, 그냥 막연하게 문법책들이 뭔가 이렇게 서술식으로 쭉 흘러가는 것보다 뭔가 탁탁 끊어지는 이런 느낌으로 공부하시면 기억하기도 훨씬 더 편하다. 예. 또 문제 적용되는 모습까지 실제로 바로바로 보여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뭐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외우고 있는 내용 안에서 분명히 해결이 될 거기 때문에 풀어내실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자, 일단 제가 여기서는요,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이 책의 체제가 어떻다, 이런 것만 좀 말씀드리고, 방금 전에 여러분들 보신 그 포인트 1번 있죠? 일형식. 자, 제가 강의하고 있는 김영편입학원이라는 곳의 홈페이지로 여러분들이 좀 가셔가지고요, 예, 김영.co.kr인데, 아마, 연결이 좀 돼 있을 겁니다. 여기서 아마 어딘가를 클릭하시면 연결이 돼 있을 텐데, 그 김영편입학원 홈페이지로 가셔서, 예, 맨 상단에 교수 소개라는 데 제 이름을 클릭하시고 들어가면 제가 한 강의들이 쭉 나오는데요. 이론 완성이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그 이론 완성이라는 강의가 정확하게 MD 그래머라는 책을 가지고 하거든요. 거기에 예, 맛보기 강의로, 무료 강의로 포인트 1번 강의가 실려 있습니다. 조금 길어요. 예. 제가 실제로 학원에서 한 강의를 올려놓은 거라서 한 60분 정도 됩니다. 60분 정도 되는데 좀 앞부분에는, 서두 부분에는 제가 사실 조금 딴소리를 하거든요. 예. 21분 정도서부터 들어보시면 제가 포인트 1, 방금 전에 보여드린 포인트 1에 대해서 수업을 합니다. 예, 수업을 하거든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면, 아, 요 책을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겠다. 뭐 강의까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들으면서, 요 책 가지고 공부를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사실은 뭐 금상첨화가 될 수 있겠죠.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문덕닷컴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문법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질문이든, 뭐 요 책에 대해서든 아니면 뭐 다른 문법책도 괜찮습니다. 하여간 문법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을 요쪽에다가 올리셔도 제가 직접 여러분들한테 답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예, 문덕쌤하고 저하고 같이 공동으로 작업한 MD 그래머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어떤 영어 시험에도 대비할 수 있는 문법 베이스를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들어가 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이 이 책으로 인연을 맺으셔서 어떤 여러분들이 대비하시는 시험이 됐건 좋은 결과를 좀 얻으시면 좋겠네요. 자,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저하고 만나실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질문도 직접 좀 답해 드릴 거고요. 또 때에 따라서 제가 뭔가 조금씩 설명드리는 영상도 있을 수 있고요. 자, 김영학원 그 홈페이지 가셔서 직접 요 수업을 제가 요 책으로 진행하는 걸 여러분들이 혹시 또 보실 수도 있고요. 예. 혹시 우리 길 지나다니다가 만날 수도 있잖아, 그죠? 예. 혹시 제 얼굴 보시면 와서 인사하십시오. 예. 자, 여러분 모쪼록 원하시는 시험에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